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성환 대표님,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님 모시고 2부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1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뭐 리딩방 이런 데서 추천해주는 종목 그대로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 발굴을 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매주 이제 두 차례씩 뭐 월요일, 화요일 보고서를 발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압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다음 주엔 못 쓰지. 뭐 이제 수요일만 되면은 맨날 뭐 오늘도 회의를 오래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투자자 미팅이 있어서 강남에 좀 갔었더니 이제 갑자기 그 점심을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됐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확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앞으로 여름철이 또 다가올 테고 이제 뭐 에너지 효율성의 그런 문제들이 또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전력 수급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또 많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 원전을 뭐 외부에서 해외에서 이제 좀 뭐 채용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보면 이제 전력 수급과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이어트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리포팅한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진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뭐 코로나 시국에 운동을 좀 많이 못한 면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여름철을 맞이해서 뭐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투자자분들도 인식하시기도 쉽고 좀 더 편하게 이제 종목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시장에 있는 그런 그 공감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슈에 좀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스케줄 같은 것들도 많이 보는 편인데, 뭐 그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었던 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뭐 후속 대책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정책 사항들이 어떻게 좀 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이슈를 좀 맞춰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뭐 만약에 뭐 우리나라를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필터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5천억 언더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찾고,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주가를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고 봤었을 때는 좀 리포팅하기 부담스러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거는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뭐 모멘텀으로 삼으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많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인데 또 당장 또 목요일부터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요일에는 아무래도 종목 피킹을 좀 하는 편이고요. 수요일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라이팅 애널은 4명이서 이제 좀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저희끼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좀 연락도 해보고 탐방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지금 뭐 라이팅 하는 애널리스트는 4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에 그 이제 저희 홈페이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디자이너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외부에서
뭐 세무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애널리스트 분은 네 분 네,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일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뭐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매주 이제 나가서 일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집안에서는 이제 좀 너무 싫어하죠. 뭐. 네. 많이 싫어하실 것 네. 같은데요. 뭐 애들도 좀 보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일이다 보니까 네. 뭐 월요일, 화요일에 보고서 내는 거에 맞춰가지고 좀 스케줄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네. 주말에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월요일, 화요일로 네. 배치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뭐 영속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네. 뭐 월요일에 아무래도 보고서를 발간해야지 네. 그런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아무래도 뭐 투자자분들도 좀 뭐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죠. 출근을 최근에는 뭐 금요일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뭐 월요일에 이런 그 매수세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면들이 있고요. 뭐 주 초반에 이렇게 리포팅 하는 게 저희들은 뭐 주가의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네. 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좀 벌어날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우리가 당면하는 빅 이슈들 네. 이런 데에서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까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고민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4시간 거의 투자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근데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어디서든지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보면 그 제가 이제 피터 린치의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와이프의 장바구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저희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투자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찰나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그게 바로 투자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업 분석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회계이거든요. 네. 회계 지식은 도대체 투자를 하려면 뭐 네. 회계사 공부를 할 정도로 있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뭐 보통은 이제 손익계산서의 주요 지표들만 이렇게 확인을 네. 하잖아요. 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한지 네. 어느 정도 회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회계에 대한 뭐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들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그거를 많이 아는 회계사라고 한들 네. 뭐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 정도는 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지 뭐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뭐 보면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뭐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회사들을 좋은 회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턴어라운드가 된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산업군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IT 업계 종사자면 이제 IT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을 그럼요. 것이고. 네. 근데 저희들보다 충분히 정보들을 가지고 계실 테고, 그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뭐 어떤 실적의 그런 터닝 포인트들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문적인 뭐 회계 지식이 딱 필요하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그 필드 내에서 뭐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들을 체감했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찾아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회사는 진짜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사촌 동생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포스코에 다녀요. 네. 근데 포스코에 다니면서 요번에 이제 철강 시장이 이렇게 호황인데
자기는 주식 투자를 하나도 못했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자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입사해가지고 첫 직장이고 뭐 1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하니 참 너도 자세가 안 돼 있다.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근데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본인의 필드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체득하는 거는 확실히 틀리거든요. 보면은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투자를 좀 많이 해봐야 그런 네. 머리가 좀 투자 머리가 좀 굴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네. 업계에 있는 분도 한 번씩 만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구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만났는데 네. 그렇게 파티클 보드가 그 음. 목재 가격 뛰어가지고 네. 그렇게 부족하다 너무 네. 그것 때문에 힘들다 말은 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투자에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또 이제 대표님이 네. 보고서를 통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는 것까지가 저희들은 힘든 건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좀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종목들 좀 찾아가지고 네. 아 저희가 제보도 네. 드리면 되나요? 저희 이제 고객들하고는 그런 네. 채널을 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다가도 본인이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통해서도 뭐 제가 이제 뭐 이런 쪽에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뭐 1대1로 이렇게 그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한테 좀 공개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방향 소통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네.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네. 뭐 사업 보고서 당연히 봐야 되고 네. 뭐 뉴스도 찾아보고 네. 뭐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좀 참고를 하면 네. 좋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꼭 정확한 데이터는 얻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탐방을 좀 네.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리포트를 쓰실 때 거의 쓰는 리포트마다 다 탐방을 네. 갔다 오시나요? 아니면 탐방 어. 없이 쓰는 리포트도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탐방을 네. 가기가 상당히 수월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에서부터는 탐방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그렇다고 보고서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업 보고서랑 그런 것들만 참고해가지고 쓰진 않고요. 네. 분명히 이제 그 회사와 컨택 포인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뭐 탐방 요청을 드리고 탐방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다 여쭤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한테 또 크로스 체크도 하면서 보고서의 그런 객관성들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팁이네요. 그거는 크로스 체크는. 네. 네, 이 회사한테 전화하면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해줄 거고 네. 안 좋은 얘기가 있어도 뭐 숨길 것이고 네. 그런 거는 이제 경쟁사 통해서 하면은 많이 알려줄 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웬만큼 산업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지 네. 보면은 뭐 좀 이 회사에서 이렇다고 하는데 다른 경쟁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 IR 회사에 있는 담당자도 네. 보면은 아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고 좀 대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좀 된 이후에 좀 물어보시고 하는 것들이 좀 좋은 그런 그 뭐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탐방을 가기 전에는 아 되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딱 정점을 찍으러 탐방을 갔는데 네. 생각이 이렇게 아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네. 바뀌거나 네. 아니면은 반대로 별론데라고 네. 생각했는데 우연히 탐방 갔다가 네. 마음이 또 반대로 바뀌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경우가 뭐 허다하죠. 아, 보면은, 허다하세요? 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하나만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 회사만 이제 갔다 와서 무조건 보고서를 써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그래서 뭐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보면은 여러 그 일주일하고 이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 회사들을 탐방을 가보고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선택해서 좀 리포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바쁘시겠네요. 네 분이서 탐방도 가고 또 리포트도 네. 쓰고 정기적으로 2건씩 계속 네. 배주하시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그 고객님들은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씩 내면서 활용하시지만 뭐 그쵸. 저희들은 상당히 힘들게 좀 일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월 요금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어떤 유사투자 문업 리딩방 같이 뭐 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으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너무 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리서치 여름에 리포트를 실제 운영하는데 도움을 아주 크게 받은 적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리서치 여름에서 리포트를 내면은 그 당일의 주가는 5에서 10% 항상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영향력이 너무 네. 강해지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당일만 보면 그렇지만 네. 또 한 달 뒤에 가면은 또 예전에 썼던 리포트는 좀 시장에서는 또 조용하다가 네. 정말 때를 만나서 한 3, 4개월 후에 이게 네.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작년에 12월 달에 내셨던 종목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올해 들어서 한 4월 달 정도에 큰 네. 수익을 보고 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큰 돈을 받았는데 한번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리서치 하름 보고서 요금이 너무 네. 저렴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너무 이제 저희 PR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피킹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보고서를 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오래 있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언젠가는 이게 시장에 좀 이런 부분이 알려졌을 때 상당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편이라서 저희가 보고서를 쓴 직후에는 이제 뭐 저희 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당일에 뭐 그 보고서를 쓴 며칠 동안은 좀 움직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중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셔야지 크게 이제 상승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회사가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그런 실적 모멘텀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서 숫자로 이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을 네. 때 이제 그 부분을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진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 여기에 이제 뭐 지하철이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사람들이 몰랐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진짜 이 회사가 지하철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네.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만큼 이제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대중들이 알게 되면서 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계속적으로 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없겠죠.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네. 그냥 리서치 하면서 A 기업에 대해서 리포트 썼네? 네. 무조건 사야지 하고 네. 달려드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예. 분들이 좀 없기를 바라는데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저의 의견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희 그 고객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뭐 10,000원, 20,000원 내시는 고객들이 이제 저희 보고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내용 중에 이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보고서 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오르면 좀 보고 계셨다가 시장이 조금 잠잠해지고 하셨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초반에 그 뭐 갭상승이 이미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에 신규로 참여하다가 보면 뭐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도 네.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은 좀 지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고서가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은 네. 실제로는 매수 의견이더라도 네. 그 보고서 내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작 매수 추천이 아니다 싶은 그런 억양으로 이렇게 적는 리포트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사후에 뭐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면서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보고서는 뭐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주가 자체가 좀 바닥에 기고 있었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 이 정도면 너무 싸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서부터 뭐 매수를 하시는 장이 시작할 때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한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저지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좋아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리포팅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한 달 정도 뒤에 이 리포트를 네. 보면은 네. 도움이 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그때 주가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이제 대중들한테 좀 관심을 받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가 이제 한 방씩은 있는 그런 그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고서를 썼었을 때 당시에는 조금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좀 나중에는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제 좀 붐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보고서들을 중에서도 좀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을 좀 계속적으로 찾아보는 작업들도 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매주 이제 신규 보고서만 발간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주가가 또 너무 올랐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S를 또 해주시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좀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못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서 통화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쪽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전화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괜히 전화했다가 뭐 자기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AS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네. 또 밸류에이션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리서치 하면서는 보통 뭐 업종마다 다를 수 네. 있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시는지 기업을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 뭐 밸류에이션의 기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보면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쓰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게 네. 가장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PER per value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편이고 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수년 동안 뭐 10년도 넘게 이제 써오던 그런 밸류에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네. 익숙한 면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PER 10배 언더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부분들도 암묵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근데 PER 잣대로만 네. 봤을 땐 싼 네. 종목이 많이 안 보이는 것 네,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많지 않은데 저희가 그래도 좀 싼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아직도 보면은 우리가 좀 발품을 덜 팔아서 그렇지 싼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내년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희들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매출 사이즈가 많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은 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익만이 주가를 올리진 않을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를 보고서를 썼는데 이 네.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되는 회사기 때문에
매출액이 뭐 25억 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뭐 적자는 뭐 매출액보다 더 클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를 쓴 이유는 이 회사가 유니크한 그런 세포 배양을 할 수 있는 가방, 백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그 세포 배양 백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백신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 장관이 이런 mRNA 백신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이런 회사가 참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좀 적정 주가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서 네, 저희가 적정 주가를 좀 제시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뭐 NR 이렇게 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저희들은 이제 웬만하면 그 적정 주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시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숫자가 안 부분이, 나오니까. 네, 네. 있었습니다. 네. 음. 그렇지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네. 그렇죠. 또 그런 적자를 계속 지속하던 업종들이 또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많고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뭐 키트 업종들이 뭐 대부분 그랬잖아요. 네. 뭐 코로나 키트 관련된 업종들이 무섭게 뭐,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에서는 이제 상장할 초기에 이제 상장하는 회사에서 증권사에서 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 보고서를 쓰긴 하는데 조금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좀 방치하는 면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같은 뭐 독립 리서치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쟁사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그런 어떤 무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을 좀 잘 닦아서 많은 이런 독립 리서치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네. 개인 투자자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거래소에서도 독립 리서치를 자회사로 두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저희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나이라는 회사를 보고서를 썼다가 그 회사가 거의 한 4, 5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상의 어떤 뭐 처리의 이슈들 때문에 네. 그런 거래 정지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판단해서 보고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고,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기업들을 보고서 쓰다가 이제 상장 폐지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필드에서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거래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 사정기관에서 자회사로 독립 리서치를 만들었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런 뭐 건의라든지 뭐 배상 이슈도 있을 수 투자자들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이런 독립 리서치를 만든다고 하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뭐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아마도 좀 더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해외 사례도 그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 어떤 채널들로 나오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에 좀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네.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상장 폐지지만 뭐 네. 좀 덜하게는 좀 주가가 막 계속 떨어진다던가 네. 이럴 경우에는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 스트레스 관리는 또 어떻게 하세요? 엄청나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제가 이제 뭐 기업명이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저희가 회사 보고서를 썼다가 한 2주 정도도 안 돼서 대규모 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대규모 증자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돈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대규모 증자가 일어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저희들은 그런 거를 좀 피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면은 뭐 분명히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네. 보면은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좀 쓰는 편이고, 그래서 더 나은 종목으로 좀 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좋은 종목들을 찾는 걸로. 네. 그게 오히려 또 그런 모습이 또 네. 고객한테는 네. 또 더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신뢰감을 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투자했었던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면 제가 그렇죠.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뭐 간혹 그런 실수를 하곤 하는데 상당히 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뭐 주구장창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좋으면 이제 좋다, 뭐 나쁘면 나쁘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딱히 보고서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AS들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증권사 리포트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보통의 리포트는 이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리포트를 냈는데 주가가 새로운 이슈로 막 빠지면은 네.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업데이트 네. 리포트만 계속 이렇게 네. 나오는 편인데 네. 아, 판단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라고 하고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세요 네. 라고 이런 의견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매수라든지 매도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제도권의 영역이고 네. 저희들은 이제 주가 전망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실수를 뭐 인정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뭐 주가 많이 빠졌지만 이 정도도 좀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투자자분들도 또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시장과 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좋게 보시는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당장 뭐 다음 분기 혹은 당장 내년에 네.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올 그런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연간으로 봤었을 때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3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이런 뭐 어떤 그런 대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주들 네. 그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런 정책주들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선거와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지난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여당이 상당히 이제 K-바이오라는 어떤 그런 그 막강한 통제력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적절하게 이제 유지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당이 이런 K-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들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거의 뭐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난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백신을 들여오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보면은 이제 뭐 여당 쪽에 거의 뭐 다 이제 좀 떨어지는 야당 쪽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코로나의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내년 대선까지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런 백신을 빨리 들여오고 아니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이런 뭐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되겠다는 그런 여당의 구상들은 좀 이런 포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P4G라고 해가지고
파트너링 포 그린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12개 국가, 뭐 멕시코라든지 뭐 네덜란드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12개 국가들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협약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5월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상들의 회의가 서울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런 뭐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친환경이라고 하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2차전지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친환경 섹터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각 도시마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또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뭐 수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폐기물 처리 이슈 같은 부분들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많이 좀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섹터에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은 종목들 발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이슈나 뭐 아니면 뭐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시점이 다가오지 않냐 뭐 하는 네.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뭐 금리 상승 뭐 그리고 뭐 그 자본 축소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긴축 정책에 대해서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뭐 대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시즌에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료 섹터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로 좀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뭐 서민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음식료에 대한 가격들을 많이 좀 올리지를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농수산물 국제 상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이런 뭐 음식료 업종들의 그 가격 상승 모멘텀이 수익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시점이 뭐 내년부터는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료 업종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막 종목 얘기도 막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아쉽게도 네. 종목 얘기는 이제 네. 할 수가 없는 점 때문에 네. 종목 얘기는 리서치 아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랜 시간 함께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